어떤 날은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닫자마자 온몸의 에너지가 발밑으로 툭 꺼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. 분명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유익한 대화도 나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시끄러운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요. 술 한 방울 안 마셨는데 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운. 저는 이걸 사회적 숙취라고 불러요. 분명 즐거웠던 주말이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 우리는 또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열죠. 오늘 찍은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에게 또 좋아요나 댓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. 핸드폰에서 이 전해지는 그 기분 나쁜 열기가 손바닥을 달구고 있는데도 그 연결의 끈은 차마 놓지 못해요. 우리는 인맥이 곧 능력이고 연결이 곧 기회인 시대에 살고 있죠. 그래서 더 많은 모임에 나가고 단톡방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죠. 그런데 제가 관찰한 진짜 자기 세계를 가진 분들은 조금 다르게 행동하더라고요. 그분들은 오히려 관계의 숫자를 줄이는 데 더 필사적이에요. 왜 넓고 얕은 관계가 여러분의 커리어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에너지를 파산시키고 있는지,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해 오늘은 좀 우리끼리 좀 솔직해져 볼까요? 전략가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관계에는 유지 비용, maintenance tax가 붙죠. 이건 단순히 시간이나 돈이 문제가 아니죠. 바로 여러분의 인지적 자산에 대한 얘기예요. 우리 뇌 속에 이 관계의 방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. 새로운 사람 한 명을 그 방에 들일 때마다 여러분의 CPU는 그 사람의 얼굴, 또 최근의 고민,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말,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물어봐야 할 안보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죠. 근데 이게 한두 명일 땐 괜찮죠. 근데 이게 수백 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의 뇌는 정작 중요한 내 삶의 본질적인 고민을 할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되겠죠. 하루 종일 남의 소식을 필터링하고 리액션해 주는 정작 나라는 브랜드의 내실을 다질 시간은 다 써버리는 거예요. 이건 투자가 아니라 에너지 누수에 가깝죠.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정말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전략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나는 내 에너지를 100명에게 1%씩 나눠주지 않아. 그건 그냥 허공에 뿌리는 거잖아. 근데 대신 한 명에게 50%를 집중하고 나머지 50%는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둬. 자,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이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살포하고 계신가요? 혹시 나중에 쓸모 있을지 모른다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매달 비싼 관계 유지세를 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? 사실 우리가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미안함 때문이 아니죠. 그 관계 안에서 정의된 나의 모습을 포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. 얕은 관계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춰 여러분의 외면을 조각해야 해요. 누군가에게는 또 친절한 선배로, 누군가에게는 유능한 파트너로. 자, 이 페르소나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정작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할 시간마저 뺏어가고 있어요. 자, 이걸 저는 서사의 과부하, narrative overload라고 불러요.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여야 하는데 수백 명의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보니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연기는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. 자, 여기서 잠시 핸드폰을 내려두고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은 사람 5명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. 그리고 아주 차갑게 자문해 보는 거예요. 이 사람과 대화한 후에 나는 영감을 얻었는가? 아니면 그냥 소모되었는가? 누군가 "우리 언제 한번 봐요."라고 했을 때 습관적으로 "네, 좋아요."라고 하기 전에 딱 3 초만 멈춰 보세요. 이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내 해상도는 더 맑아져 있을까? 아니면 더 흐려져 있을까? 만약 답이 "흐려질 것 같다."라면 정중하게 거절하셔도 돼요. 그 거절은 무례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에요. 근데 우리는 왜 이토록 연결에 집착할까요? 그 밑바닥에는 운 좋은 발견, serendipity에 대한 막연한 이 확신이죠. 그래서 오늘 나가는 이 파티에서
내 인생을 바꿀 투자자를 만나지 않을까? 이 커피챗이 내 커리어 치트키가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이죠.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볼게요.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는 이 대단한 사람은 결코 여러분의 자산이 되지 않아요.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배경 화면일 뿐이죠. 진짜 기회는 광장이 아니라 밀실에서 만들어지죠. 여러분이 아무도 만나지 않고 스스로를 갈고 닦을 때 만들어진 그 압도적인 실력이 결국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문을 열게 하는 유일한 열쇠예요. 성공한 사람들은 인맥을 찾아다니지 않아요. 그분들은 스스로가 찾아와야만 하는 목적지가 되는 데 집중하죠. 여러분이 관계의 너비를 줄이고 깊이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냥꾼이 아니라 중력을 가진 행성이 되죠. 이제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알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물으세요. 그 오만한 확신이 여러분을 진짜 프로로 만들죠. 이 진정한 quiet luxury는 여기서 나와요. 타인의 시선이라는 부채를 청산하고 그 빈자리를 나만의 고유한 침묵으로 채우는 거예요. 그 침묵의 시간이 쌓여야만 비로소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이 독보적인 아우라가 만들어지죠. 인맥이 좁아지는 게 불안하신가요? 사실 그 불안함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고요. 여러분의 이 에너지가 이제 외부가 아닌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예요. 남들이 발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막 사방으로 뛸 때 우리는 뿌리가 깊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. 더 넓게 펴지는 게 아니라 더 깊게 침잠하는 거죠. 우리가 가진 그 고독한 시간이 결국 남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밀도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. 이번 주에는 모든 초대에 응하지 마시고요. 모든 메시지에 즉각 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오히려 여러분의 거절이 쌓일수록 여러분이 가끔 내비치는 이 존재감은 훨씬 더 비싼 가치를 지니게 될 거예요. 여러분, 이제는 관객이 아니라 무대 자체를 소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. 평온하고 밀도 있는 한 주 되시길.